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사주는 상생입니다. 음양이 같이 있고 오행이 상생하는 것입니다. 음이 커지면 양이 줄어들고 양이 커지면 음이 작아집니다. 밤이 되면 음의 기운이 생하고 양의 기운은 줄어듭니다. 낮이 되면 양의 기운은 생하고 음의 기운은 줄어듭니다. 낮이라고 해서 음의 기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밤이라고 해서 양의 기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밤은 음의 기운이 지배하고 낮은 양의 기운이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어서 음양이 돌아갑니다.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화, 토, 금, 수 서로 상생이 됩니다.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다시 목을 생합니다. 물론 이렇게 목화수금토가 서로 돌아가면서 생해서 오행이 완전한 것으로 돌아갑니다만은 반대로 목이 물을 목 자신에게 품어놨다가 다시 물이 모자랄 때는 물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금이 물을 생하지만 반대로 물은 금을 깨끗하게 씻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생하는 것 같지만 생을 받은 사람이 생을 해준 어미의 모습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는 사실은 상생이 아니고 이용만 해먹으려고 합니다. 회사에 계신 많은 회사원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영업의 현장에서 회사의 명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사는 여러분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99% 이상이란 것입니다. 물론 회사 중에서 안 그런 회사들이 있긴 한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유한양인 같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생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회사는 여러분을 이용을 해 먹으려고 있는 존재입니다. 절대 회사는 여러분을 이용만 해 먹으려 하지 여러분에게 서로 회사와 같이 살아가는 상생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상생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버스 회사 같은 데 상생을 회사의 모토로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 모양입니다. 대원역인지 경기역인지 이런 상생의 버스 회사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회사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서 직장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까 유한양액이다, 대원여객이다, 경기역이다 이런 거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생하는 분을 정상이 아닌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려서 바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99.9%라는 소리입니다. 그분들이야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고 훌륭한 회사입니다. 회사는 여러분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용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원은 이용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용만 당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가지고 언제든 이용만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실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회사는 여러분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99.9%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회사원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종업원의 문제가 있으면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지 종업원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의 방침이나 결정이나 행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종업원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다. 종업원에게는 진짜로 가르쳐 주어야 될 만한 것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 비밀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만 그렇습니까? 공무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화천군인가 무슨 군인가는 1년에 얼마나 공무원들이 잘 사는데 1년에 공무원의 숫자가 화천군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화천군으로 제가 봤습니다만은 공무원 중에서 50%가 해외 연수를 여행을 간답니다. 화천군이 얼마나 잘 사는데 50%가 여행을 갑니까? 우리나라에는 65세가 넘으면 저도 그게 해당됩니다. 21만 원인가 20몇만 원 기초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소득자에게는 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해는 연금을 못 받습니다. 연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는 연금을 지급 못합니다라고 전화 연락이 옵니다. 소득이 있은 해의 다음 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주어야 할 때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법사무소에서 연락을 안 합니다. 쥐가 찾아먹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소득세, 그러니까 국세청,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소득이 있는 해는 다음 해는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소득이 없을 때는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급하지 않고 편지 한 장, 전화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따지니까 하는 말이 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안 와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따위 소리가 있습니까? 저는 남양주시에 삽니다. 남양주시 행정관청에서 한 소리입니다. 관청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반 가까이가 2년에 한 번씩은 해외 여행을 가면서 국가의 비용으로 20만원, 25만원 지원해주는 기초연금에 관해서는 지원 안 해줘도 되는데 은덕을 베푼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베푸는 게 아니라 공무원인 개개인 저희들이 노인들에게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용만 해보라는 것이죠. 저희는 36개월 군대 생활을 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국가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원해 주어야 된다면 응당 조사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빠서 못했다.
다 못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습니까? 아예 소득이 없이 소득을 발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라 돈만 받아내면 된다는 겁니까? 회사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빅브라더입니다. 국가란 빅브라더, 회사란 빅브라더, 국민이나 종업원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은 안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융자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것은 자기들이 아는 고정거래처 몇 사람에게 연락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연락도 공지도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이 회사는 약한 사람은 이용만 해 먹으려 합니다. 노예처럼 이용만 해 먹으려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알려주겠죠. 이용당하지 않도록 애쓰셔야 할 겁니다. 오행의 상생의 정신을 공무원들이고 회사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이 사회적인 분쟁 갈등 요소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요새는 그 반대로 이제 민주노총 같은 데는 세력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람이 일감이나 용역을 따내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회사의 노사 담당 임원에게 사람이 반 죽도록 두들겨 팹니다. 그렇게 힘이 노조가 세지니까 노조가 회사를 일방적으로 이용만 하고 남용하려고 합니다. 권한을 하니까 경찰이 노조의 눈치만 봅니다. 노조가 회사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생의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라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